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인 하정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진행자분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박사 자격으로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떨리고요. 일단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줄기세포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한번 물어봐 주셨었는데 줄기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한번 공감봉 한번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공감봉 흔들어 볼까요? 한 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다, 무슨 세포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쓴 것이고요. 일단은 줄기세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줄기세포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님들이 되게 미소를 띠시는데, 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줄기세포 화장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줄기세포라는 거를 들어보셨지만 얘네들이 뭘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는 도대체 어떤 세포일까 이제 알아볼 텐데, 그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면 다분화능이 있으면서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자가복제능이 있는 세포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만 들어서는 좀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가지 그리고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줄기로부터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로부터 여러 가지의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화가 이제 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동일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자기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의 분화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엄마의 난자와 그리고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라는 세포를 만들게 되고, 그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이제 배반포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배반포가 이제 이후에 아기가 되는데, 이 아기가 되려면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이 배반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세포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세포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는 나중에 이 아기를 보호하는 태반이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세포는 나중에 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세포를 연구자들이 꺼내서 바깥에서 연구실에서 배양하게 된 이 세포가 바로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이 배아줄기 세포는 이제 아기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체줄기 세포라는 것도 있는데요. 성체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모든 인간은 성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많이들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어디에 성체줄기세포가 있을까요? 뭐 어딘가에 있겠죠. 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재생이 잘 되는 곳에 있어요.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 우리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머리에 있는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때문인 거고,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매는 이유도 피부가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살이 찌고 있죠. 그 이유도 지방줄기세포가 계속해서 지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장기들에도 성체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체줄기세포랑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그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체줄기세포 중에 하나인 조혈줄기세포를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조혈줄기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성체줄기세포예요. 우리가 헌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혈액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혈액은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혈줄기세포는 이 다양한 혈액세포들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혈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나 지방세포로는 분화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는 그 분화 능력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전 분화능을 가진 반면에 성체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는 가능하지만 모든 세포는 아닌 특정한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능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는 아기가 될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얘를 막 꺼집어내가지고 연구를 하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써야 할까요? 과학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일본의 과학자인 시냐 야마나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여가지고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벨의학상은 그 업적을 남기고 30에서 40년 정도 지난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바로 6년 뒤인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기술이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사람에게서 얻기 쉬운 세포를 하나 분리해낸 다음에 거기에 4가지 유전자를 과발현시키게 되면 배아줄기세포와 매우 유사한 상태의 세포인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의 사진인데요.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 구별하실 수 있겠나요? 2분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모양뿐만 아니라 세포학적 특성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입증을 하였고요. 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한테서 세포를 직접적으로 얻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세포로 분화만 시켜서 무한정 그 세포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세포들은 이제 질병을 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데 쓰이거나 혹은 세포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식을 해서 세포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한 세포를 얻을 때 iPS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부터 분할을 시켜야 될까?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얻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iPS를 거치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얻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 바로 직접교차 분화 기술입니다. 얻어진 체세포로부터 우리가 목적하는 세포를 직접적으로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경줄기세포로의 직접교차 분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 바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김장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김장환 박사님의 지도 하에서 이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된 세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줄기세포가 재생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된 현황을 보면 총 7개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가 됐고요. 그중에 4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모두 성체줄기세포이고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제도 지금 임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이 협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임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한미 공동연구진이 시간 개발한 관계상 배아줄기세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줄기세포 치료제도 지금 세계 첫 임상이 들어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개발한 야마나카가 있는 일본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직접교차 분화 기술을 통해서 만든 세포들도 세포 치료제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한 임상 시험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줄기세포의 활용을 지금까지는 세포 치료제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피부를 재생한다거나 조직 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 훗날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필요가 없이 할머니들도 20대 여성처럼 탱탱한 피부를 재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으신 분들도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팔이나 다리를 재생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이제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가 끝이고요.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고생하고 계신 저의 이제 동료분들이고, 이제 저를 지도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신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김자환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늦은 시간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잘 들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